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님 지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북갑 민주통합당 유승희입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의 그 군 가산점 부활 조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와 군대에서 복무한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문제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그리고 이 군 가산점 제도 등이 논의가 됐고 최근에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성부 장관께서 청문회 시에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 보훈처에서 정부부처의 여성부 장관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보훈처에서 그런 아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식의 정말 아주 무책임한 정책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1999년도 비제대군인 평등권과 공무 단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 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1991년도에 7급 공채 차석 장애 남성이 군 가산점 때문에 임용 탈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과 장애인에게 이 군 가산점 제도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0.038%에 차지하는 그런 남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극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우대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훈처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또 2013년도에 사업계까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군 가산점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했었고 재판관 한 분의 의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자체의 의견이 번복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이 문제는 보훈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 또 민간 경영계의 대표 그리고 기재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관련 부처가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문제인 만큼 그런 논의의 장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경우에 혜택 본 남성은 114명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의 부분은 군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지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희망 노동 연령이 64세이고요. 네. 그리고 70세를 고령자로 인식하는 그런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좀 분명히 네. 보훈처 쪽에다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주민 중에 남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자영업자에게 가산점제나 정년 연장은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정말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이건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는 이 문제는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절절하게 들어올 정도로 이거는 보훈처가 너무나 무책임한 지금 제도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으로써 또 다시 필요 없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훈처가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군필자 지원은 복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야말로 보훈처를 앞세우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직접 단판지어서 이 군 가산점 문제, 위헌 판결이나 이 부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국민의 지금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또 남성과 여성의 이런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매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3월 29일에 하셨는데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그 대책에 대한 보고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저희가 업무보고 그 서면 자료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서면 자료에 넣으셨습니까? 네네. 그 지하 경제 양성화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매매에 대한 그 근절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하 경제 규모가 8.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규모가 큽니까? 이 성매매 관련한 지하 경제 규모가 8.7조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보고입니다. 네, 이 실태 조사에 의한 보고 내용인데요. 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네. 또 하나 정부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네. 이 성매매 관련한 결제가 있는지 그 부분 지금 클린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는 예. 아예 그런 업태에 대해서는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클린카드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네. 실질적으로 정부의 법인 카드가 이 성매매 관련한 이런 곳에 얼만큼이 쓰여졌는지 네. 그 부분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점검단이 있죠. 네. 추진점검단의 단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이시죠. 네. 예, 그런데 이 추진단의 저는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지금 이 추진점검단 회의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민간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데 4월 19일 날 첫 점검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차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날 그 성매매 점검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금년에 할 성매매 관련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각 부처의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군데 정도 지금 이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곧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